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렌트 vs 구매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Effective Mortgage Interest Rate 대 vs 현재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이자율 vs Discounted Standard Variable Rate에서 변동 이자율과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반영되는 이자율 간의 괴리가 있다. 그런데 항상 그 Effective Mortgage Interest Rate가 그거보다는 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5% 정도 되면은 얘는 한 4.3%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다. 사람들이 많이 주택을 사는 것 같고, 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개개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사람들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렌트를 할까 아니면은 집을 구매를 할까. 왜냐면 모기지 비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기지를 지출하는 것과 임금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모기지 비용과 렌트 비용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집값과 임금에 대한 비율이 있어야 지금 집값이 고평가인가 아니면은 그리고 구매가 나은가 렌트가 나은가를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모기지 비용과 현재 임금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거의 92%가량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시드니에 한해서 임금의 92%를 모기지 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비싼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을까 생각했을 때는 조금 힘들 거라 생각해요. 저는 집값도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옵션으로 렌트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렌트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데 모기지 페이먼트와 렌트를 했을 때도 렌트비도 엄청나게 209%나 된다. 모기지 비용보다 렌트 비용이 2배가 더 비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모기지를 하려고 했더니만 나의 임금의 92%를 모기지 비용으로 내야 되고, 모기지 비용과 렌트를 비교했을 때는 렌트가 미쳐버렸다. 거의 모기지 비용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사람들이 결국은 집을 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프로퍼티 프라이스와 미디안 웨이지, 평균 사람들의 임금과 프로퍼티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높은 순간이다.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시드니에다가 집을 샀을 때 그로스 일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집을 샀을 때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바라고 집을 사죠, 대부분. 그런데 이 그로스 일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모기지랑 지금 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드 vs 모기지 레이트는 아직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모기지 비율, 지불, 임금에 대한 모기지 지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임금 대비 부동산 가격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임대 수익률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에 따져 봤을 때는 시드니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고 거의 99%, 96% 이렇게 되잖아요. 그로스 이드, 그리고 렌탈에 대한 것들 54%. 그래서 시드니에서는 집을 사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 퍼스가 61% 정도 돼서 오히려 퍼스 쪽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브리즈번이랑 애들레이드,
이쪽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면은 좀 집값 수익률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도시들보다는 비교적으로 조금 저렴해 보이고 모기지 페이도 낮은 지역에 한해서 집을 구매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호주에 대한 집에 대한 투자, Private Dwelling Investment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뭐 렌탈, Residence Building Approval 승인, 개인적인 주거용 건물 건축에 대한 승인도 지금 나쁘지 않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의 고점, 자본이 많이 몰려있다는 그만큼 고점이라는 것이거든요. 고점 그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계 부채와 그 다음에 그런 가계의 부유, 돈이 얼마나 있는가 대해서 봤을 때는 돈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웰링이 주거가 한 600% 정도, 파이낸셜 에셋이 400% 정도, 부채가 2배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하우징 프라이스도 거의 6배 정도 왔고, 그 다음 개인 부채는 2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 대비 집값이 6배,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대출로 그걸 받기 때문에 대출 2배 정도, 이게 심각한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거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쪽 6배 이상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2023년도는 지금 집값이 대세 하락이었죠. 2023년도 10%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100% 보장이 없는 것이, 왜냐면 코로나 때 2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10% 하락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간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표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튀었던 지표들이 더 안정화까지 접어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시간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봤을 때 시드니가 2.5% 올라갔긴 했지만 멜버른과 브리즈번은 각각 3.5%, 7.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밸류에이션 레시오에 대해서 봤을 때도 시드니가 200%, 멜버른 190%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 배드, 나쁘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렌트의 2배나 될 정도로 지금 집값이 굉장하게 고평가인 상태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렌트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집을 샀을 때도 그로스 렌탈 일드가 3%밖에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집값이 더 하락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로스 렌탈 일드 이쪽도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점 강력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퍼스 여기밖에 옵션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드니도 좋다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쉽다, 돈을 벌고 싶다라면은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다뤄왔던 건데, 부동산 시장은 한 가지 요인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레딧 어베일러비티, 신용의 가능성과 그 다음에 프라이스 오브 크레딧, 가격과 그 다음 고용률, 인구 성장, 외국인들의 수요, 그 다음 텍스, 세금에 대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서플라이 팩터에서는 리스트렉티브 플래닝, 규제, 언더 서플라이, 공급 부족, 스트럭처 체인지, 구조적 변화, 디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세력, 어떤 것들은 또 좋은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또 안 좋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용은 아직까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퍼플레이션도 굉장히 좋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텍스도 인센티브 준다. 머니, 돈 빌리는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여기는 굉장히 다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게 평가를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요인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 상승률이 낮다라는 점, 유효 이자율 상승이 멈췄지만 앞으로도 이자율이 재설정되는 모기지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호주가 다른 국가보다 큰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제 글로벌 신용 위기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 경기 침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인들이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집값을 소폭 올리겠지만은 아주 불안한 요인들이 이거를 이제 오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또 자기에 맞는 형편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렌트하냐 구매하냐 이거는 논쟁이죠. 언제나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민을 딱 잘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전망, 제가 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끼는 것도 제가 100%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경제 위기는 찾아오고,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에 대한 개인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모기지와 렌트의 비율, 그리고 모기지와 임금의 비율, 집값 레쇼가 지금 얼마나 되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 비싸다 그러면은 집을 안 사는 것도 좋은 방면인 것 같아요. 좀 슬프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집을 안 사고 조금 렌트로 살던가, 아니면 싼 곳에서 또 살던가, 그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렇게 해서 돈을 포텐셜을 좀 터뜨리다가 집값 하락 왔을 때 집을 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해주부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